안녕하세요. 지금 들리시나요? 들리면 채팅창에 한번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연어 처리로 2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이게 녹화가 되고 있고요. 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늘 새로 배울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자연어 처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일단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컴퓨터가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 코딩 언어가 아니라 사람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말들, 한국어, 영어 같은 것들을 이제 다루는 분야로 문서 요약이나 감성 분석, 질의응답, 문장 생성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컴퓨터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사실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건 컴퓨터는 언어를 있는 그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비단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상 언어를 숫자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임베딩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해볼 게 이제 사과에는 1번, 포도에는 2번, 학교에는 3번 이렇게 단어마다 숫자를 붙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네, 다 살펴볼 건데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언어에 무작위하게 숫자를 붙이는 방법에서 점점 유사한 단어에 유사한 숫자가 부여되도록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처리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임베딩이고 이제 서로 다른 모델들은 다른 임베딩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었는데 바로 토크나이저라는 것입니다. 토크나이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게 제가 저번 시간 했던 것 중에 첫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으로 첫 페이지인데 이런 걸 했었어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런 문장을 컴퓨터가 이 문장을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한국어를 아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걸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가장 쉽게 했던 게 뭐였냐면은 요거를 띄어쓰기 단위로 이렇게 탁탁 나눠요.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학교에 가서 수업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각 단어가 이 문장에서 몇 번씩 나왔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는 여기 2번, 가서는 1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요 문장을 요 숫자로 표현한 걸 첫 번째로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조금 먼저 나왔던 게, 왜 그러면 굳이 띄어쓰기로 이거를 구분을 했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학교라는 명사가 있는데, 학교라고 하지 왜 학교에라고 띄어쓰기로 나눴나요? 수업을 이렇게 안 하고 왜 수업을 한 번에 붙였었나요? 왜 수업하고 을 해서 둘 다 수업도 한 번, 을도 한 번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되는데 왜 붙였었나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답이 없죠. 답이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나누는데 띄어쓰기로 나눌 거냐, 띄어쓰기 단어로 나눌 거냐. 그러니까 요거 한 개가 한 묶음이라서 요거 한 개가 컴퓨터에게 숫자 1, 숫자 2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걸 토큰인데 이렇게 토큰으로 나누는 것을 토크나이즈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토크나이즈 하는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은 앞에서처럼 띄어쓰기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저녁은 맛있었다를 띄어쓰기로 하면 오늘 저녁은 맛있었다. 오늘은 뭐 1번, 저녁은 2번, 맛있었다는 3번 이렇게 숫자를 붙일 수 있겠죠. 정말 쉽고 너무 좋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띄어쓰기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르게 띄어쓰기 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었다 보면 다 그냥 맛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맛있다는 1번, 맛있어요는 2번 이렇게 임의로 숫자를 붙이다 보니까 컴퓨터는 이 세 개가 비슷한지 몰라요.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로만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세 개 다 비슷한데 컴퓨터는 그런 걸 아무것 그런 정보가 없는 거죠.
그냥 정말 별개 숫자로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문자 단위인데요. 오, 늘, 역은 이렇게 하나하나 문자마다 오의 1번, 늘의 2번, 저의 3번 이렇게 각각의 캐릭터, 문자마다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되게 편해요. 어떤 문자가 와도 그 문자에 숫자를 그냥 붙여서 쓰면 되니까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래 오에 1번, 늘에 2번 붙였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여기 와서 여기가 오, 늘, 뭐 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뭐 오가 여기 몇 번 나오는지 쓰고 늘이 몇 번 나오는지 쓰고 이렇게 하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이거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두 개의 문장이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학교회가 여기 두 번, 학교회가 한 번 있으면 학교회라는 게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둘 다 좀 비슷한 거 아니야?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요 묶음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으면. 근데 O가 여기에 두 번, O가 여기 한 번 있다 해서 O가 여기 똑같이 있네 한다고 해서 이게 문장이 비슷하다고 말하기엔 좀 애매해요. 왜냐면 O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오늘 이게 여기도 오늘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오늘 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두 개는 비슷한 거 들어가 있네 할 수 있는데 그냥 한 글자 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 단위도 쉬운데 이 한 개 한 개가 의미를 담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숫자로 바꿔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단점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서브 월드인데 월드는 이제 단어고 단어를 조금 더 쪼개는 거예요. 월드를 쉽게 그냥 띄어쓰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띄어쓰기보다는 좀 잘게 하는데 문자 단위보다는 조금 크게. 예를 들면 이 중에서는 맛이 요것만 떼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방법이 바로 서브월드 단위로 토크나이즈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거는 형태소로 나누는 건데 형태소가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라고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었을 거예요. 예. 이게 되게 형태소로 나누면 되게 좋아요. 한 개 한 개가 각각 의미 단위니까 오늘 이게 몇 번 나왔는지 보면은 이게 의미를 담고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 보면은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걸 하려면은 이 언어 지식을 알아야 돼요. 예. 한국어의 형태소도 다르고 영어의 형태소도 다르고 중국어에도 아마 형태소가 있다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 형태소를 어떤 프로그래밍한 언어로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형태소라는 게 매우 효율적인데 언어 지식이 필요해요. 컴퓨터가 혼자 알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면은 그것도 참 알기가 힘들어요. 그 한 분이 하셨던 것 중에 그 IOI인가 무슨 아이돌 가수가 있었던 거예요. IOI인가 하여튼 뭐 되게 그런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를 이 토크나이즈 형태소로 분석하라고 하면은 되게 이상하게 해요. 왜냐면 그런 단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조어가 와도 조금 잘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이 BP라고 불리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일단 이 전체 문서를 가지고 다 문자 단위로 쪼갠 다음에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게 두 개가 보는 거예요. 오늘 이 학교로 할게요. 전체 다 쪼갠 다음에 학교 이렇게 따로 써 있는 것보다 학교 이렇게 붙어 쓴 게 더 많이 있으면은 요 학교로 붙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 늘 이게 같이 나오는 게 빈도수가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두 개 있지 말고 한 개로 묶어서 이렇게 써버리자. 이렇게 해서 점점 단어들을 옆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줄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숫자까지 줄여가서 이제 쓰는 게 이 서브월드 방식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다른 사람들이 짠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텍스트 뭐지 메모장으로 그냥 글만 작성하면은 컴퓨터가 요거 알아서 요 과정까지도 다 수행해 주도록 지금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요 토크나이즈를 일단은 간단하게 저는 띄어쓰기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띄어쓰기로 하면은 요 문장은 요 숫자
학교에가 여기 2번 들어가 있고 가서는 1번 들어가 있으니까 요 배열만 보면은 요 문장이 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요 문장은 이렇게 배열로 나타날 수 있고 내일 가서 뭐 먹지는 학교에도 0번, 가서도 0번, 수업도 0번, 0번 다 없다가 내일이 하나, 뭐가 하나, 먹지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방법이 이제 백 오브 월즈라는 방법이고요. 쉽고 직관적으로 문장을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나온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건 첫 번째가 학교에가 들어가는 자리였다는 건 따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네, 이건 사람이 나중에 변환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컴퓨터는 굳이 그걸 안 가르쳐 줘도 돼요. 컴퓨터는 그냥 요 숫자로만 요 문장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 빈도를 기반으로 문서의 유사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에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니까 똑같은 단어가 위아래가 똑같이 많이 나오면 얘는 비슷한 문장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보면은 위에는 한 번인데 밑에는 0번이고 한 번 0번 보면 겹치는 게 거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조금 다른 문장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단점도 많이 있어요. 일단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는 컴퓨터한테 숫자로 쫙 표현해주고 줬는데 나중에 이 배열을 가지고 다시 원래 문장을 만들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는 학교에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번에 학교에가 한 번 들어갔다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은 가서라는 게 한 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쓰면 돼요. 근데 이게 각각 학교에 가서가 한 번 들어있다는 것만 알지 이 단어를 가지고 처음에 이 배열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좋은 것은 아니다, 좋다가 말았다, 막 이런 식으로 좋다, 가 말았다, 뭐 이렇게 되게 이 단어만 가지고는 다 알 수 없고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문맥을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조금의 단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요 세 문장만 썼는데 요 세 문장에 나오는 단어, 띄어쓰기 기준으로 단어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문장을 1000만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단어도 얼마나 많겠어요. 아, 3개 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면 1000만 개면 다만 못해도 몇만 개는 되겠죠, 단어가. 그 중에 지금처럼 이 짧은 문장은 대부분의 단어가 몇만 개의 단어 중에 대부분의 단어는 0번이 들어있고 몇 개만 이렇게 1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10만 개, 100만 개로 단어가 커지지만 그 중에 몇 개만 숫자가 1이나 2나 3이나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0일 거예요. 조금 비효율적이죠. 이렇게 큰 배열에서 정작 쓰는 것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이 있었고요. 어, 오늘은 이제 그 단점을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빨라서 제일 처음 사용하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한 방법도 있는데, 바로 이 TF-IDF라는 방법입니다.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Term Frequency라는 게 저희가 앞에서 본 빈도수고요.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단어가 나온 문장의 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기분이 좋다를 이번엔 잘했네요. 이번에는 형태소 단위로 토크나이즈를 했네요. 앞에랑은 다르게. 아무튼 이렇게 나눠서 오늘은 1번, 은은 2번 이렇게 다 숫자를 붙일 수가 있겠죠. 내일은 수업이 없다도 토크나이즈가 이번에도 형태소 단위로 잘 되어 있네요. 내일, 은, 수업이 없다. 기분이 최고는 기분이 최고. 그래서 앞에랑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은 앞에서 저희가 문서 유사도를 봤는데 똑같은 단어가 위에도 2번, 밑에도 1번. 똑같은 단어가 문장에 몇 번 있는지 비교를 하면은 얼마나 이 문장이 유사한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뒤에도 똑같이 보면은 여기도 똑같은 거. 은, 이, 다. 요 두 문장이 3개나 똑같네요. 전체 단어가 지금 여기 6개 중에 요 3개나 얘랑 겹치니까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되게 비슷한 문장이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되게 다른 문장이잖아요. 오히려 위에 거랑 제일 아래 게 비슷하다면 조금 더 비슷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본 게 사실 은, 이, 다 이런 거는 문법적 역할을 하지 이게 어떤 의미를 크게 더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빼고 생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럴 거면 사람이 이걸 다 넣어줘. 은, 이, 다. 이건 무조건 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빼야 할 게 뭘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은이나 이, 다 이런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되게 이 문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문장에 다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는 특징을 보니까 모든 문장의 전체 문서에서 아주 많은 비율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이 해당 단어, 은, 이 나오는 문장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되게 흔한 단어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닐 거야. 그러면 이건 가중치를 나눠버리자. 이게 TF-IDF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 점수를 매길 때는 해당 문장에서 단어의 수가 몇 개인지, 오늘은 한 번, 은은 한 번, 기분은 한 번, 이렇게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만 고려했는데, 이 두 번째 TF-IDF에서는 단어가 나온 문장의 수, 은은 두 번이 나왔네요. 그러면 위에는 원래 아까는 그냥 1을 적었어요. 근데 1 적지 말고 얘는 흔한 단어니까 1 나누기 두 번 나왔으니까 2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조금 손해봤죠. 원래 1, 한 개, 여기 빈도수가 한 번 나와서 1을 적어야 되는데 얘는 전체 문장에서 흔한 단어이기 때문에 2로 나눠서 0.5가 돼버린 거죠. 대신에 얘가 0.5가 된 대신에 얘네들은 원래대로 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문법적인 기능을 한 별로 안 중요한 단어들은 점수가 조금 낮아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런 단어들이 점수가 높아지는구나.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TF, IDF 점수는 이 문서에서 각 단어들의 중요도 점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 TF, IDF 점수가 높다. 예를 들면은 문서가 여기 문장이 뭐 10,000개가 있는데 이 오늘이라는 게 점수가 되게 높았다고 생각해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해당 문장에는 오늘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빈도수가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점수가 높았다는 것은 다른 데서는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문장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지만 다른 문장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단어. 그게 바로 저희는 키워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데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문장에서만 유난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문장의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F-IDF는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내는데도 쓸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중요한 부분을 집어내는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제 이제 실습을 해봤고요. 하지만 이 TF-IDF도 아까의 이 단점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배열이 이 문장의 순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부족했던 게 과연 이 순서를 고려할 수 있을까? 문장의 문맥을 고려할 수 있을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 데는 문장의 문맥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이 2013년에 나온 워드 투백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워드는 저희가 아는 그 단어고요. 백은 벡터입니다. 벡터가 다른 게 아니라 배열을 그냥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워드 투 백은 이 단어를 배열로 만들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거에 이제 엄청 그 수업을 다 들으시면은 이게 어떤 건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요 방법이 엄청 히트를 치면서 그러면 노래도 벡터로 나타낼 수 있지 않냐? 송 투백, 그림도 되지 않냐? 픽 투백, 무슨 투백 요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문서 하나의 단어를 배열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장을 벡터로 나타낼 수 있지 않나? 독투백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나중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주변 맥락으로부터 단어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네. 예시 문장으로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라는 문장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앞에서 저희가 첫 시간에 배운 백오브 월즈로 보면은 아마 이렇게 숫자가 표시될 거예요. 네. 1번이 학교에, 2번이 가서에서 학교에가 한 번, 가서가 한 번, 또 여기 뭐가 한 번,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뭐냐면
학교에 가서 친구, 요 세 부분, 세 개를 가서 떼올게요. 학교에 가서 친구, 학교에 가서 친구.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각각을 초기에 이 배열을 아무 숫자나 일단 막 줘요. 네, 아무 숫자나 막 준 다음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학교에랑 친구랑 이 배열이 원래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가서라는 단어, 학교에랑 친구 사이에 있는 이 가서라는 단어를 요 주변에 있는 단어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에가 0, 3,1 이런 숫자의 배열이고 친구가 1, 0,1이라는 요 숫자의 배열이었으면은 예를 들면은 이 가서라는 단어는 요 두 개의 평균값인 0과 1을 더한 평균이 0.5, 3과 0을 더하면 3인데 나누기 2니까 1.5, 1, 1이니까 평균하면 1. 이 가서라는 단어는 요거 두 개의 평균값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네. 요렇게 쓰면은 나중에 이게 뭔지 몰라도 이 가서라는 단어가 학교랑 친구랑 어떻게 관계가 있는 단어다. 이런 어떤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한번 했어요. 일단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아까 학교에 가서 친구 요걸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걸 한 칸 넘어가서 가서 친구 얘기를 요만큼을 가져와요. 가서 친구 얘기를 아까 이 가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 가설을 쭉 가져와서 가서 얘기를 사이에 친구가 있으면 요 친구는 가서랑 얘기를 요거 두 개를 평균 내서 친구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가져와서 친구랑 들었다를 평균 내서 얘기를 만들고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장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문장이면 소수를 더 요걸 넣고 통해에다가 숫자를 넣어버리는 거죠. 평균값을 구해버리는 거죠. 다음에 통해랑 적은을 가지고 평균에서 덜을 구하고 더랑 크기의 이걸 더해서 평균을 구해서 적은에 넣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모든 문장 10,000개 문장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이 첫 번째 백오브 월즈랑 비교를 해볼게요. 백오브 월즈는 저희가 아까 문장이 작을 때는 문장이 작을 때는 네, 요만큼 있을 때는 9개 단어로 이걸 표시할 수 있었지만 이 문장이 1,000,000개가 되면은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엄청 많을 테니까 얘가 10만 개, 100만 개가 될 거예요. 10만 개, 100만 개가 되지만 대부분은 빈도수가 없기 때문에 0번이 되겠죠. 근데 이 방법을 쓰면 일단 0번인 게 거의 없을 거예요. 평균 내서 0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죠. 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 그 0이 버려지는 거였어요. 이런 0이 조금 버려지는 값이었는데 여기는 0이 없어요. 0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어가 길어지고 문장이 길어질수록 이 배열의 크기가 10만 개, 100만 개로 커진 반면에 여기는 문장을 아무리 많이 더해도 얘는 크기가 다 3개예요. 3개짜리, 3개짜리 더해서 또 3개짜리 만들고 3개짜리, 3개짜리 더해서 또 3개짜리 만들고 그러면은 요걸 보면은 전체에서 이 배열의 크기는 3개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아까는 1 아니면 0 이렇게 정수예요. 자연수.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빈도수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사이에 0.5도 하고 0.1도 하고 0.25도 하고 중간에 소수는 엄청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짜리라도 여기가 0, 1, 2, 3 이런 게 아니라 0.1, 0.3, 0.25 이렇게 소수가 들어가면은 이 3개로도 엄청나게 많은 배열을 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를 통해서 더 적은 크기의 배열로도 훨씬 더 다양한 그 단어를 표현이 가능하고 또 백오브 월즈에 비해서 훨씬 적은 크기로도 모든 단어를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 3개는 굉장히 적은 크기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요 배열의 크기를 한 100개 그리고 정말 서비스에서는 한 300개 정도를 해서 쓰게 되고요. 네, 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일단 제가 3개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 요 문장으로 학습을 하면은 가서라는 문장은 학교와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배열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뭐 어떤 친구는 PC방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PC방이랑 친구가 더해져서 요 가서라는 문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가서라는 건데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은 거랑 PC방 가서 친구 얘기를 들은 거랑
어떤 문장을 넣는지에 따라서 요거 표현이 좀 달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문장을 썼는지에 따라서 이 배열들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들로 학습했는지 이게 데이터셋이고요. 이 데이터셋에 따라서 이 단어들을 표현하는 게 다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계속 설명드린 것이 주변 단어가 비슷한 것은 이제 설명했던 것을 조금 종합해보면 주변 단어가 비슷한 단어들은 배열이 유사해질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가 나는 사과가 좋다, 나는 포도가 좋다 이런 두 문장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과가도 나는 좋다를 더해서 평균 내서 만들 거고 나는 좋다를 평균 내서 이 포도가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 단어가 비슷했다면은 이 두 개의 배열도 굉장히 비슷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이 주변에 두 단어만 사용을 했죠. 하지만 이 방법을 조금 확장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되겠죠. 친구를 표현할 때는 가서 얘기를 두 개를 더해서 친구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더 멀리 있는 단어도 이용할 수 있죠. 학교 가서 얘기를 들었다 네 개를 평균해서 친구를 또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이렇게 확장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지만 꼭 항상 똑같은 그 숫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요걸 보면은 주변 단어가 비슷했다면 주변 단어들을 평균 내서 중간에 있는 요 단어를 만들기 때문에 주변 단어가 비슷하다면은 요것과 요 사과과 포도과는 배열이 비슷해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만약에 숫자의 배열이 비슷하다면 얘는 비슷한 단어겠구나. 비슷한 맥락의 단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배열만 살펴보면은 이 배열과 비슷한 단어를 찾으면 유사한 문장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해보면 이 워드 투백을 이용해서 단어 유사도를 평가해 봤습니다. 약 26MB 정도의 텍스트, 네이버 영어 텍스트 데이터로 요걸 학습하는데 1분 정도가 걸립니다. 단 1분. 1분만 걸리면은 이제 요 모델이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찾으라 해봤어요. 감동이라는 게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은 거 5개만 찾아봐. 하면 웃음, 그 자체, 소름, 재미와 영상.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저희는 네이버 영화 텍스트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라는 것과 이제 이런 거죠. 요거 의미가 뭐냐면은 나는 감동을 받았다. 나는 감동을 받았다. 나는 뭐뭐를 받았다. 나는 받았다. 중간에 뭐가 들어갈까? 감동 말고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비슷한 배열이 뭘까? 해보니까 웃음, 그 자체, 소름, 재미와 영상. 그러니까 이 유사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주변 단어가 비슷한 비슷한 맥락 속에 요 단어가 들어갔는데 요거 빼고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똑같을까? 이렇게 들어간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등학교, 나는 고등학교를 다녔다. 나는 초등학교를 다녔다. 나는 중학교를 다녔다. 이제까지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 고등학교라는 주변 맥락이 있을 거예요. 이 주변 맥락을 가지고 봤을 때 고등학교 빼고 이 고등학교가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갔을 때 제일 비슷할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게 나온 거죠. 컴퓨터가 고등학교를 이해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가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고등학교의 주변 단어들을 보니까 주변 단어를 보고 또 초등학교의 주변 단어들을 보니까 주변에 나온 단어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오는 단어들이 비슷한 요 단어들은 아마 비슷한 단어일 거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까지 하니까 10년 동안 3년간 여태껏 이제까지 본 적 없는 10년 동안 본 적 없는 3년간 본 적 없는 여태껏 본 적 없는 재난영화 중 본 적 없는 머리털 나고 본 적 없는 주변 단어가 비슷한 거 이제까지랑 비슷한 단어로 이 이제 컴퓨터가 꼽은 게 되겠죠. 이제까지랑 머리털 나고가 비슷한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컴퓨터가 이 머리털을 이해한 게 아니라 단지 이제까지 주변의 단어와 머리털 나고의 주변 단어가 비슷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명작은 명작이다. 불의 명작 중의 걸작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도 조금 이따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유사도도 받고 이제
요걸 보니까 이제 주변 아까 이게 본 거죠. 주변 단어가 비슷한 것들은 단어의 배열이 유사해질 것이고 따라서 유사한 단어끼리는 유사한 배열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제 앞에서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배열은 단어의 주변 맥락을 표현한다. 이것도 앞에서 조금 볼 수가 있었죠. 이거를 확장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배열들을 더하고 뺨으로써 단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이 워드 투백이라는 게 요식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컴퓨터로 이렇게 해요. 킹 빼기 맨 플러스 워먼 하고 컴퓨터한테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냥 타자 쳐서 킹 빼기 맨 플러스 워먼 이렇게 입력하면 컴퓨터가 퀸 이렇게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빼기 서울 플러스 도쿄. 대한민국에서 서울이라는 걸 빼고 도쿄를 넣으면 답을 일본으로 줍니다. 이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미쳤어요. 아니, 컴퓨터가 어떻게 이거 사이의 관계를 알아서 학습을 했지?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건데요. 이 문서의 배열은 이 문서의 맥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킹은 이런 배열로 나타내고 맨은 이런 배열로 웜은 이런 배열로 나타내게 되고요. 실제로는 이 단어들을 더하고 뺐다고 하지만 컴퓨터는 뒤에서 얘가 표현하고 있는 이 배열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 사이에 숫자를 더하고 빼게 됩니다. 요게 조금 어려워서 벡터라는 개념이 들어갔는데 어, 이 배열들을 더하고 빼고 나서 이 결과를 보고 이런 거죠. 킹 빼기 맨 플러스 워머는 킹에서 맨을 빼고 여기 좌표가 있겠죠. 몇 컴마면 몇 컴마면 몇 컴마면 요거를 더하고 빼기를 하면 얘가 화살표가 이렇게 가르치게 얘가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학습을 한다는 건 킹, 맨, 퀸, 워먼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비슷한 것끼리 비슷한 배열을 가지니까 비슷한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워드 투백을 학습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더하고 빼면은 이 킹이 퀸을 가리키도록 이 배열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방법의 특징입니다. 아, 이게 조금 어렵네요. 제가 말하고도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조금 이따 실습하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워드 투백이 이제 되게 유명하거든요. 되게 유명하고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이 26메가의 네이버 영어 텍스트 데이터로 1분간 학습했다고 했습니다. 1분. 네. 그 1분간 학습한 걸로도 이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뭐 엄청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또 나쁘진 않죠. 네.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빠르고 또 이거 되게 괜찮잖아요. 이 정도 되는 이 정도로만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되게 괜찮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이 워드투백이 지금 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실습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워드투백의 변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학습 문장이 있어요. 선생님 강의는 재미있다. 이거 워드투백으로 하면은 선생님의 재미있다. 요거 두 개를 평균 내서 요거의 배열과 요거의 배열을 평균 내서 강의는 요거 배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생님의 재미있다를 가지고 중간에 있는 강의는 이라는 요 배열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배운 워드투백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의 강의는 요거 두 개로 뒤에 있는 재미있다를 표현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여기 앞에 거, 뒤에 거 요거 두 개로 중간에 있는 걸 표현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앞에 거 선생님의 강의는 가지고 재미있다. 선생님의 강의는 이거 두 개 평균 내서 재미있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해도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요거 배열 평균 내서 재미있다 만들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아예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많이 쓰고 있진 않아서 그냥 있는데 이제 NPLM이라고 사실 이게 더 먼저 나왔어요. 네, 더 먼저 이런 개념이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단순히 순서를 바꾼 거 외에 되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방법을 저희는 보통 오토 인코딩 하다고 하고 뒤에 방법을 오토 리그레시브 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토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심 있는 게 있을 때 양방향 정보를 다 이용해요. 강의는 이걸 가지고
선생님의 재미있다. 양방향에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다 이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할 때 한쪽에서만 선생님의 강의는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양방향을 이용하면 더 문서 이해도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뭐냐면 한 방향의 정보만 이용해요. 선생님의 강의는 이 방향의 앞에 나온 정보로만 뒤에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장 이해도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미있다가 아니라 선생님의 강의는 재미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강의는 가지고 뒤에 뭐가 나올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는 선생님의 강의는 재미없다. 이렇게 양쪽 여기 재미없다를 넣어서 학습하면 이 강의는 이라는 단어는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학습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문장 이해도가 좋은 모델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선생님의 강의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나올지 재미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넣고 내가 선생님의 강의는만 주고 뒤에 있는 거 알아맞혀봐 하면은 못 맞춰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의 재미있다를 넣으면 중간에 강의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의 강의는 하면 여기는 재밌는지 없는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맞출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다양한 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안 쓰면 되지 않냐? 왜 이런 걸 굳이 생각을 하냐? 하지만 이 문장에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장 생성이 가능한데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의 강의는 넣고 뒤에 올 단어 생각해봐. 재미있다든 재미없다든 뭔가 하나 나왔어요. 재미있다. 재미있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두 개. 강의는 재미있다. 강의는 재미있다 넣고 그 뒤에 나올 것 또 맞춰봐. 뭐 그래서 그러면 또 재미있다 그래서 또 맞춰봐. 뒤에 뭐 나올게? 오늘은 나왔네.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넣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거 맞춰봐. 계속해서 그 마지막에 있는 단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앞에 것만 이용하니까 그 뒤에 말 만들고 또 그거 여기 가져와서 또 그 뒤에 말 만들고 그거 가져와서 또 그 뒤에만 말 만들고.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은 문장 이해도 조금 떨어지는 게 있지만 문장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 인코딩 방법은 문장은 되게 잘 이해해요. 선생님의 재미있다, 강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요? 뭐 강의는 재미있다 사이에 뭐 또 만들어 보나요? 뭐 그렇게 해서 문장을 불려 나갈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처럼 문장을 계속해서 뒤로 생성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 인코딩은 주로 문장을 이해할 때 많이 쓰고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은 문장을 생성할 때 많이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토 인코딩 방법의 모델로는 나중에 배운 방법이 있는데 버트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오토 인코딩 방법이고요.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게 GPT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GPT-3가 나왔죠. 그래서 이 오토 리그레시브의 대명사로는 이제 GPT와 같은 방법이 있고 오토 인코딩 방법의 대명사로는 버트가 있고요. 지금은 그거의 조금 간략화된 버전인 워드200과 요 MPLM 하여튼 랭귀지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요거는 이제 많이 쓰고 있진 않아서 오늘은 이 워드200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요거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요 ready to use AI라는 요 주소를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뭐 모바일도 괜찮고 컴퓨터도 괜찮고 다 보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내려보면 이 노트북스라는 게 있는데 이 노트북스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컴퓨터 코딩을 다 제가 해놓은 걸 가지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count and tf idf라는 것을 했고 요거를 이용하면은 텍스트 파일로부터 처음에 했던 백오브 월즈에 대한 걸 실습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걸로 추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오늘은 워드200 and fast text 요거를 해볼 건데요.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 뭐 새 탭에서 열기 하셔도 되고요. 네. 네, 그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요 화면이 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을 눌러 주시면은 요게 이제 저희가 구글에 있는 컴퓨터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요 실행 버튼을 눌러주면은 경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고 계속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걸 누르면은 이제 필요한 파일들을 쭉쭉 설치하는 과정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데이터셋을 그냥 자동으로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화면 안 보이나요? 아, 잠시만요. 네, 이제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Ready to Use AI라는 곳에서 밑에 노트북이 있고요. 여기서 워드 투백 앤 패스트 텍스트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글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을 누르시면 연결이 되고요. 네, 연결이 된 다음에 일단 요거 밑에 거 요거 누르시면은 이제 무시하고 계속하기 누르면은 그냥 실행이 됩니다. 요거 되는 동안 보면은 제가 두 가지로 했어요. 1번 한 거는 직접 학습 후 사용하기가 있고요. 네, 요거 클릭하면 탁 접어져요. 네. 2번이 있어요. 2번은 이미 학습된 패스트 텍스트 이용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직접 학습 후 사용하기가 있고요. 1-1 환경 준비,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네이버 영화평을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 합니다. 요게 요거 클릭하면 자동으로 되거든요. 요거를 한 다음에 옆에 파일 보기가 있습니다. 파일 보기를 누르고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은 여기 dataset.txt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뭐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 클릭하고 다운로드 누르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다 볼 수 있고요. 용량이 12메가 정도 되는데 기다리면은 여기에 파일이 뜨게 되는데 어떤 건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2메가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네요. 네, 보면은 요 파일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게 네이버 영화평을 딱 한 줄에 하나씩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 적혀져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보면은 그냥 메모장으로 연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메모장에 내가 글을 엄청나게 많이 적어 놓고 그걸 저장하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 제가 그거를 그냥 임의로 하나를 넣어 놓은 것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 그 자체 데이터로 하실 거면은 그냥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해서 저장한 다음에 이름을 dataset.txt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다 올려주시면은 이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12메가쯤 되니까 요 메모장이 힘들어하네요. 컴퓨터가 네, 조금 있으면 보일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 뭐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더 추가를 뭐 이렇게 하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일단은 저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꺼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와 있고요. 어, 용량이 왜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모르겠으면은 삭제하고 다시 다운로드 받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밑에 보면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워드 투백 올 패스트 텍스트인데 패스트 텍스트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같이 보러 올 거고요. 이제 보면은 dataset.txt 파일은 한 줄당 한 문장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 제가 글자 수가 10자 이하인 것은 그냥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너무 짧은 거는 그냥 제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 학습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요거를 눌러 볼게요. 워드 투백. 어, 어, 저번 시간부터 네, 네, 아마 다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요거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잘 안 되면 네, 껐다가 켰다가 네 하고 네, 요거를 다 다운 받은 다음에 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요게 학습이 되고요. 요 학습이 아까 1분 정도 걸린 데가 있는데 걸릴 동안 요걸 좀 더 읽어 볼게요.
요거가 학습되면은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학습된 모델이 파일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 패스 요거는 저희가 넣은 파일 데이터 set.txt 요게 저희가 학습할 파일이고요. 타입은 워드200이고 저장할 이름은 워드200 모델로 나중에 여기 저장이 될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요 학습 나중에 다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임의로 이제 정해져야 되는 것인데 뭐 큰 게 아니면 이거는 크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바꾸면 파일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저장 용량이 크면은 아까 세이브 그 워드200 언더바 모델로 저장하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파일로 나눠서 저장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용량이 작으면 이렇게 한 파일로 잘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학습해 놓으면 요거를 다운로드 일단 받아요. 만약에 다운로드 받으면 나중에 이제 요 과정 할 필요 없이 요것만 있으면은 얘가 다른 데서도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퍼런스로 와보면요. 이제 이 모델 불러오기에서 워드200 모델 요게 이 모델을 불러오겠다는 뜻이고요. 요 모델을 불러와서 그 모델 중에서 이제 내가 해볼 것은 이제까지랑 most similar 한 거 구해봐. 가장 비슷한 거 구해봐.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은 어, 아까 나온 거랑 좀 다르네요. 이제까지라는 게 이제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요런 것들이 나오네요.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주변의 단어들로 보니까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른 걸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래도 좀 비슷하게 나오네요. 고등학교는 요 주변의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것과 비슷하게 나온다. 감동, 감동도 얘가 감동과 웃음의 의미를 알아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감동 주변의 단어와 웃음 주변의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감동과 웃음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요. 혹시 이런 것도 될지 모르겠네요. 감동. 아, word 감동 not in vocabulary. 이 중에 감동이라는 그 단어 없네요. 감성 이런 거 있을까요? 이런 것도 없네요. 네. 이게 없는 단어는 당연히 학습이 안 되겠죠. 왜냐면 학습을 할 때 이렇게 각각의 이 단어들을 학습하는데 여기에 전혀 없는 UFO 이런 거 이상한 단어를 넣으면은 그거는 배열이 없을 거 아니에요. 배열이 없으니까 비슷한 것도 못 구하죠. 그게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뭐 감동 이렇게 하면은 비슷한 게 안 나오게 되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패스트 텍스트라는 걸 이제 제가 배울 텐데 그것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따 하겠지만 걔도 똑같이 요걸 누르면은 학습이 되고 요 학습을 된 걸 가지고 또 요 밑에 나온 걸 누르면은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일단 패스트 텍스트 먼저 한번 보고 먼저 한번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드200 실습해 봤으니까 다시 한번 좀 훑어볼까요? 워드200은 주변의 단어로 주변 단어를 평균 내서 이 단어의 배열을 표시하고 이 단어의 배열은 정해진 어떤 크기의 배열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주변 단어가 비슷한 것들은 단어의 배열이 유사해질 거다. 왜냐면 주변 단어가 비슷한 걸 평균 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 유사한 단어끼리는 배열이 유사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은 단어의 주변 맥락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를 더하고 뺨으로써 단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요거 조금 이따가 패스트 텍스트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실습을 해봤고요. 네, 실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패스트 텍스트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워드200이랑 거의 똑같아요. 네, 거의 똑같은데 이걸 조금 개량한 거거든요. 뭐냐면은 아까 워드200은 친구 얘기를 들었다 이러면은 친구랑 들었다를 넣어서 평균 내서 얘기를 이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누가 또 여기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 이거 사실 여러 개 단어로 합쳐진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요게 하나의 단어면 하나의 단어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3개씩, 3개씩, 3개씩 묶어봐요. 앞에서부터. 꺽쇠, 얘기, 얘기를, 기를 꺽쇠. 요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배열을 표시하는데 요거를 한 묶음으로 하지 말고 요거 3개의 합을 요 얘기를로 표현을 하자. 이렇게 해본 거예요. 아,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그냥 워드 투백은 요거 2개를 넣어서 얘기를 요거를 만들었다면 패스트 텍스트는 요거 2개를 넣어서 요거 3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개의 단어를 훨씬 세분화된 단위로 나눠가서 각각이 배열을 가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만드니까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큰 장점이 뭐냐면은 어, 오타가 있어도 돼요. 예를 들면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얘를 잘 모르고 애로 썼어요. 애기를 이렇게 썼어요. 얘기를 안 하고 애기를 이렇게 모르고 썼어요. 난 말을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타자를 빨리 치니까 애기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워드투백은 오타고 뭐고 잘 모르고 여기는 얘기를 이걸 모르고 애기를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은 여기가 애가 들어가고 여기가 애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거 2개는 이상하게 되겠지만 요 부분은 그래도 원래 내가 의도한 대로 조금 학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성능이 기본적으로 좋아지는데 그것 중에 이제 요걸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오타가 있을 때도 완전하게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걸 좀 많이 쓰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게 유용한데 영어는 단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eating 이렇게 하면은 꺽쇠 EA 제가 꺽쇠를 붙인다고 했죠. 꺽쇠 EA, EAT, ATI, TIN, ING, NG 꺽쇠 요 한 단어고 이렇게 나눠주죠. 한글은 조금 덜하지만 영어는 훨씬 더 많이 나눠지고죠. 한 글자 내가 A 틀렸어요. 그러면 요거 3개만 이상할 거예요. 요거 3개는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틀려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에서는 얘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데 얘기를 이거를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버려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쪼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3개씩 묶어요. 요렇게 요렇게 두 번째 묶인 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기를 기 요거가 사다리 기 이렇게 했고 쭉쭉쭉쭉쭉 한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실수로 얘기를 안 하고 애기를 이렇게 해버려요. 애기를 그러면은 요거 3개만 잘못돼요. 요거 들어간 거 사다리든 요게 애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3개만 잘못되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오, 그럼 완전 좋죠. 아까는 만약에 워드 투백이었으면 이거 완전 이상하게 학습됐을 거예요. 예. 근데 요렇게 하니까 요거 하나 살렸어요. 근데 자모로 나누니까 이만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트 텍스트를 할 때 요거 자모로 나눈 다음에 패스트 텍스트를 쓰면은 훨씬 성능이 향상되고 이런 게 특히 그 저희가 이제 댓글 같은 거 분석할 때 댓글 쓸 때 사람들을 문법 잘 맞춰서 쓰지 않거든요. 그럴 때 아, 이런 걸 쓰면 되고 또 막 그 이런 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욕할 때 욕을 그 하나의 완결된 단어로 안 쓰고 뭐 그 하여튼 숫자도 이용하고 뭐 다양한 걸 이용하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이런 걸 쓰면은 그 숫자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또 비슷한 형태 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쌍시옷 뭐 1, 뭐 이렇게 쭉쭉 있으면은 이제 그 부분만 착 빼고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이제 좀 그런 걸 잡아낼 때도 좋고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이제 구어로 말하는 걸 분석할 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성능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패스트 텍스트고 방법은 이제 완전히 앞에 것과 동일하고요. 아, 앞에 온 거를 이제 그대로 보면 되는데 아, 네, 앞에 온 걸 그대로 보면 되는데 이제 위에서 보면은 아까 요거는 했죠. 데이터 다운받는 건 아까 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시간 1분 걸릴 거 아까워서 이거 눌러놨어요. 탁 눌러놓고 위에 거랑 비교해 보니까 뭐 거의 비슷한데 타입이 이제 fast 텍스트로 했고 저장하는 파일 이름을 아까는 워드 투백 언더바 모델이었는데 fast text 언더바 모델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해 버리면은 얘는 파일이 3개가 됐네요. 용량이 좀 큰가 봐요. 또 얘는 크다 보니까 요거를 3개로 나눠서 저장을 시켜놨네요. 그래서 만약에 fast text 모델을 나중에 이용하고 싶으면 요거 3개를 한 번에 다 다운받아서 저장하고 있다가 다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워드 투백은 다행히 파일 하나로 됐네요. 근데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쭉쭉 오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랑 똑같은데 이제 fast text 모델을 불러와서 해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서 쭉쭉쭉 기다려. 제가 이걸 뭐 미리 뭘 하나 해보려고요. 네, 실행을 했는데 일단 요거 먼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네,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이게 왜 안 되지? 됐다. 보면은 이제까지를 아, 오 아까랑 좀 다르게 까지 이게 비슷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아마 이게 글자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게 들어간 게 더 비슷하게 많이 나오나 봐요. 이제까지 말고 아까 감동 하면은 기다려보면 너무 똑같은 게 나오는데 네 갬동 아까 안 됐는데 얘는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나와요. 아까 갬동은 워드투백엔 없었어요. 그런 단어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나 봐요. 근데 얘는 갬동이란 단어가 똑같은 텍스트에 갬동이라는 게 원래 없는데 하지만 얘는 나눠서 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있으면 돼요. 아마 동 이 부분이 비슷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얘는 됐다. 갬성 얘도 뭐 그렇게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거를 그 자음 모음으로 나눠서 했다면 훨씬 더 성능이 좋겠죠. 그 자음 모음으로 나누는 것도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제가 여기는 간단한 것만 보여드린다고 아직 적용시키진 않았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자음 모음 나누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밑에 이미 학습된 패스트 텍스트 이용이라고 나왔는데 이 패스트 텍스트를 페이스북에서 이게 발표를 한 거예요. 2016년에. 근데 이 페이스북이 워낙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는 좋죠. 왜냐면 페이스북이 데이터 다 모아서 크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 줬으니까 저희한테는 사실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단점은 조그만 컴퓨터에서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에서 잘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램 사용량이 많습니다. 코레 프로 유료 버전의 고용량 램을 사용하여야지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여기에 마우스 갖다 대면은 이게 어떤 컴퓨터인지 조금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3 구글 컴퓨터 엔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밑에 램하고 디스크 되어 있는데 램 부분 보시면은 저는 25.51GB 중에 0.96GB를 쓰고 있다 나와 있는데 아마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12기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2기가를 제공해 주는데 한 달에 10,000원 정도였나? 내면은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좋은 성능이 좋은 걸 쓸 수가 있고 이제 그 성능이 좋은 것 중에 이제 여기 런타임 유형 변경에 가보면은 고용량 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에 가보면은 아마 무료 버전은 이게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렇지만 유료 버전은 나오는데 요거를 해야지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해보니까 램을 12기가 이상으로 잡게 되더라고요. 로컬에서 돌려도 되고요. 로컬에서 다 가능하고요. 로컬에서 만약에 돌리고 싶으시다면은
요거 코드를 조금 수정해 줘야 되는데 컴퓨터를 잘 아시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게 모르시는 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셔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누가 질문해 주셨는데 로컬에서도 충분히 돌리면 되고 램이 12기가 이상, 한 16기가면 충분히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결과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요 모델이 용량이 6.75기가입니다. 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운받아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한국에서 서울을 빼고 도쿄를 넣으면 뭐가 나오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네. 한국에서 서울을 빼고 베이징을 넣으면 뭐가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될 동안 제가 조금만 이제 다른 걸 더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거의 끝나가지고 설명드릴 게 이제 더 많지는 않은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 건 이제 센터스 임베딩 독투백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이제 한참 동안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린 건 이제 워드 투백 패스트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배열이 이 하나의 단어를 표시하게 돼요. 위에 쭉쭉 보면은 요 한 단어가 하나의 배열을 가지게 돼 있어요. 네, 요 단어도 요 배열을 가지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거 백오브 월즈랑 좀 다르지 않나요? 백오브 월즈는 요 문장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워드 투백은 이 문장을 그러면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나요? 이게 바로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독투백이란 겁니다. 이 독투백은 이 문장 전체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름 되게 비슷하죠. 뭐 투백, 워드 투백, 독 투백 되게 비슷하죠. 똑같은 사람이 썼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학습 문장이 있는데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 이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워드 투백 같은 경우에 학교에 친구 넣어서 중간에 가설을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순서 좀 달라요. 아까 그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이 들어가는데 학교에 가서 학교에 가설을 넣고 뒤에 말을 만들어요.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으로 이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학교에 가설을 넣고 친구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요 문장으로만 하면은 그 워드 투백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그거에다 한 개만 더 더하자. 문장 아이디를 여기다 더 더하자. 그래서 문장마다 숫자를 다 붙여놔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100만 개면 100만 개까지 숫자를 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문장 1번에 해당하는 이 배열을 또 만들어놔요. 학교에 해당하는 배열도 있고 가서에 해당하는 배열도 있고 친구에 해당하는 배열도 있고 각각이 다 배열이 있으니까 아까처럼 다 평균 내서 얘를 구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학교에 가서 친구 요걸로 하나 학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옆으로 가서 친구 얘기를 하는데 이때 아까 너 문장 아이디 요 배열이 있잖아요. 요걸 똑같이 가져서 써요. 그래서 요 문장을 학습할 때는 이 단어를 요렇게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 요렇게 워드투백이랑 비슷하게 학습을 하는데 그때 각각마다 이 문장 배열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이 문장 배열에 요 배열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은 요 단어 사이의 관계가 요 배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요 독투백의 아이디어고요. 나중에는 요거 단어 다 버리고 요 문장의 요 배열만 가져와서 이 문장은 요런 배열이야. 1번 문장 1번은 이 배열, 문장 2번은 이 배열, 문장 3번은 이 배열. 100만 개 문장이 다 각각의 배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 단어 배열 가지고 비교해서 이 비슷한 단어 찾은 것처럼 문장도 배열이면은 문장끼리 배열 비교해서 비슷한 문장 찾을 수 있나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요 독투백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학습이 끝나면 각 문장 아이디마다 배열이 생성되며 만약에 이 문장이 비슷한 단어였다면은 아마 이 문장 아이디의 배열도 비슷한 배열이 되겠죠. 똑같은 문장이면은 이 문장이 만약에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이 똑같았다면은 1번 문장이나 2번 문장이나 배열이 굉장히 유사하겠죠. 그러니까 유사한 배열을 찾으면 유사한 문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요 독투백은
똑같이 아까 제가 위에 주소 보여드린 사이트, 네, 거기 Ready to Use AI, 네, Ready to Use AI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쭉 내려가면은 독투백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이 독투백이 여러분이 또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좀 짧아요. 짧고 아까랑 또 되게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연결 눌러주시면 되고요. 연결 누르고 이제 또 실행 누르면은 무시하고 계속하기 누르면은 어, 필요한 파일들을 다 다운받게 됩니다. 네, 쭉쭉 다운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보면은 또 이 데이터셋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데이터셋도 보면은 아까랑은 조금 다른 거거든요. 크기를 제가 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도 다르지만 어쨌든 한 줄에 한 문장이 들어가는 네이버 영화 평이 되게 됩니다. 기다리면 이게 보일 텐데요. 네, 이렇게 됐네. 하여튼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네, 정말 날 것의 리뷰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학습을 할 건데 여기 누르면은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학습을 했는데 요 제가 올린 데이터로 하니까 이게 한 25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누르시면 이제 학습이 될 것 같고 이게 요게 이제 아까 그 이미 학습된 페이스북 회수 텍스트인데요. 요거를 돌리고 요거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잠시만요. 이 위에 걸 먼저 실행해 줬어야 됐는데 그걸 안 하고 했다가 순서가 중요한데 안 하고 했다가 다시 실행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게 버전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뭐 다시 하죠 뭐 시간. 네. 이거를 요 버전으로만 설치해야지 되는데 제가 이 위에 걸 실행을 안 시키고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그냥 실행시켜 둘게요. 네. 독투백은 이게 되게 시간이 한 25분 정도 제가 걸리더라고요. 잠깐. 네, 시간 25분 정도 걸리게 돼서 제가 오늘은 결과만 보여드리게 그 어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면 여기 학습이 다 될 테고요. 저는 저거를 끄고 어제 학습했던 걸 네,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와서 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면 한 25분 정도 걸리면 다 학습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된 거가 이제 요건데 조금 이따 이제 결과 파일이 올라가면 제가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저번에도 요거 비슷한 강의를 다른 곳에서도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유사한 문장 잘 고를 수 있냐? 그러려면은 어떤 방법 쓰면 되냐? 이게 어, 문장 몇 개만 있을 때 되냐? 문장이 엄청 많아도 되냐? 이거 문장 엄청 많아도 되고 그럴 때도 이제 코드가 잘 돌아가고 빨리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워드투백이나 독투백은 사실 딥러닝이라고 하진 않아요. 머신러닝이라고 하지. 음. 딥러닝은 머신러닝보다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언어 처리로 딥러닝을 쓰고 싶다는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거의 못 쓰실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면은 딥러닝을 쓰게 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아까 그 워드2백 할 때 26메가로 1분 걸렸다고 했잖아요. 이거 딥러닝으로 하면은 성능은 아마 되게 좋아질 거예요. 근데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걸릴 거예요, 시간이. 2시간? 이렇게 2시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내가 뉴스 기사 추천해 줘야 되는데 당장 5분 전에 나온 뉴스 기사 추천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딥러닝으로 하면은 되게 잘 추천해 주는데 10시간 전에 걸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거 서비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정확하더라도 덜 정확하다고 해서 못 쓸 정도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딥러닝보다 안 좋더라도 그래도 이 방법을 쓰면은 그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콜앱이 이 파일이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얘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근데 해보니까 결과 말씀드리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둘 다 시간이 오래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그 텍스트 파일로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더 재밌으실 거예요. 음, 네, 파일이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 올라가서 얘를 이제 실행시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까 이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가 위에서부터 이제 순서가 있어요. 0, 1, 2, 3, 4에서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째 줄 넣었을 때 그 타겟이 되는 텍스트가 뭐냐, 그리고 얘랑 비슷한 그 유사한 most similar 한 거 구해봐, 세 개만 구해봐 하는 게 요 코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쵸, 뭐 예를 들어서 100번 100번째 있는 문장, 여기서 땡칠이 안 났냐? 이런 게 있으면 얘랑 비슷한 거 아까 독투백 방법으로 구했을 때 비슷한 문장 구해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게 뭔가 조금 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네, 네, 빨리 다른 걸로 네, 뭐 비슷하게 보이나요? 재밌게는 봤는데 공부 잘하는 아들 트럭 기사로 만들어 버리기. 어, 어, 뭐 엄청 잘은 모르겠네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묘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뭐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문장이 이제 어쩌면 너무 짧아서 또 잘 안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뭐 이건 정말 그냥 그 제 추측일 뿐인데 어쨌든 이 독투백이란 것도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의 배열이 유사한 것들을 꼽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배열과 유사한 배열을 가지는 문서를 꼽으라 이건데, 문장이 짧으면은 뭐 비슷한 게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별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겠죠.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 이거 다 코드 돌아가시면 다 되니까 한번 그 실습해 보시면은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스토리 아쉽고 무얼 말하는 영화인 건지 좋은 얘기 다 놔두고 어떤 이딴 스토리만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설프고 난잡한 스토리의 코믹 영화. 막 엄청 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문서가 크기가 그렇게 엄청 길진 않아서 이제 5만 개로 돼 있네요. 근데 아마 이 중에 제가 이런 거 10개 미만 단어는 잘라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 4만 개 정도 생각하면 4만 개 이하의 숫자는 입력시키면은 이거 되게 잘 맞네요. 재미 더럽게 없네. 되게 잘 맞네요. 예를 들면 또 뭐 타고 가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주일 뭐 또 8502번 요것도 또 한번 보면 주제는 노인을 공경하라 서술이었냐. 이거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아무튼 이제 요런 독투백이라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7482번, 7482번. 네, 요거 해보면, 아까 요거 두 개 비슷한 거, 이걸 쳤을 때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 치니까 또 이게 나오네요. 이건 뭐죠? 43227번. 네, 43227번. 뭐, 이 키읔으로 끝난다는 게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아무튼 이게 독투백이라서, 아,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파라미터를 조금 튜닝한다거나 데이터셋이 많아지거나 또는 적어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결과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숫자들을 바꿔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네. 제가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거든요. 네. 여기까지고 마지막에 이제 넥스트 다음 수업을 그 조금 예고 드리는 걸 말씀드리면은 아직 조금 남았네요. 네. 오늘 그래서 워드 투백을 되게 많이 했어요. 워드 투백을. 그러면 워드 투백이 사실 되게 좋잖아요. 아까 보면은 결과도 괜찮고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 보면은 정말 좋거든요. 근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워드 투백은 동음 이의어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는 말을 보며 말을 나눴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을 우리는 보며를 평균내서 만들어요. 여기에 있는 말을 보며 나눴다를 평균내서 만들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을과 말을은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낸 거와 여기서 낸 게 둘 다 합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의 홀스를 보며 그 마우스가 아니라 대화죠. 그러니까 여기는 말 홀스와 어떤 토크가 여기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지만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거 구분 못 해요. 그냥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구나라고만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한 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전혀 관계가 없었더라도 주변 단어가 비슷하면 비슷하게 임베딩이 됩니다. 오늘 어디 어디에 갔다에 이 어디 어디는 학교도 될 수 있고 서울도 될 수 있고 오늘 그곳에 갔다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수히 많은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학교, 서울, 그곳에는 어, 비슷하다고 보기는 힘들죠. 근데 만약에 유사 단어를 찾으면은 아까 한 모스트 시밀러 유사 단어를 찾으면 세 개가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세 개가 유사하다고 보기는 또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주변 단어가 비슷하면 비슷하게 임베딩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거가 조금 더 중요한데요. 이 단어 단위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문장 단위의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식당에 가서 친구를 만났다. 거기서 함께 밥을 먹었다. 이 거기서는 만났다와 함께를 평균내서 만들겠죠. 근데 사실 그럼 이 거기서가 어디를 나타내는지 몰라요. 거기서가 식당인데 이 문장을 보고 거기서는 뭘 가르치냐라고 물으면 이걸 알지를 못해. 이거 되게 큰 단점입니다. 심지어 아까 보여드린 독투백 방법을 쓰더라도 독투백 방법도 기본적으로는 이 문장, 단어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독투백을 한 결과가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표현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할 수는 없어요. 이 대명사 거기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고도 과연 이 문장을 잘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한 건 주변 맥락으로 단어를 표현해 보자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장 단위의 문맥을 고려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을 다 이해해서 이 대명사 거기서가 어디를 가르치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트랜스포머라는 방법이고요. 이 트랜스포머라는 방법이 2017년에 나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거의 현대의 이제 지금의 언어 처리 방법의 조상이죠. 이때부터 사실 지금 말하는 언어 처리, 지금 유행하는 언어 처리라는 게 이 트랜스포머 논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 2017년이고요. 이 트랜스포머라는 걸 어떤 사람이 쓰고 이거를 가지고 어,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을 가져다 쓴 게
그 유명한 버트라는 논문이고, 그 다른 쪽을 가져다 쓴 게 또 하나 유명한 GPT라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지금 나와 있는 논문들은 모두 이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을 쓴 자식들이고, 어, 지금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논문 중에 트랜스포머를 안 쓴 논문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아, 네. 1000개가 있으면 1000개 다 아마 트랜스포머를 썼을 거예요. 한 개 정도 안 썼을 수도 있는데, 네, 아마 다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걸 이제 쓰게 되고, 네, 이 트랜스포머가 계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딥러닝을 쓰고 있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엄청나게라면은 우리가 쓰는 일반 GPU로는 아마 몇 달씩, 세 달씩, 여덟 달씩, 여섯 달씩 학습을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네. 그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무리 좋아도 너무 오래 걸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 오래 걸리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부분은 어떻게 미리 학습을 해놓고, 어, 그거를 우리가 조금 튜닝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체 큰 모델을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만 미리 해놓을 수 있는 부분과 나중에 이제 튜닝을 해야 될 부분 두 개로 분리를 시켜 놓고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부분을 한 번만 학습하고 걔를 문제마다 다 튜닝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트랜스포머와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제 된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가져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됐네요. 보니까 한국에서 워드 마이너스 서울을 빼고 워드 플러스 도쿄를 더하면은 요거를 했을 때 제일 근처에 있는 비슷한 단어 3개만 꼽아봐 했을 때 이렇게 나오네요. 네. 한국에서 서울을 빼고 베이징 넣어볼게요. 베이징을 넣으면 중국 나오네요. 아,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영어는 이게 한국 모델 영어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해봤는데 이 왕이라는 단어가 너무 쉬워서 그런지 너무 이제 한 글자라서 그런지 이거는 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거는 잘 안 되고 뭐 수도 같은 게 쉬웠고 또 뭐 해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서 한번 해보게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은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해보죠? 사실 수도 같은 것들은 조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하면 되려나? 여왕에서 여자를 빼고 남자를 더하면 네, 이것도 잘 안 되네요. 아, 엄마에서 여자를 빼고 남자를 더하면 아빠가 나오네요. 아, 그리고 아빠에서 남 아빠에서 남자를 빼고 여자를 더하면은 엄마가 나오고. 오, 신기합니다. 짱 신기하죠. 또 뭐 있을까요? 저도 이거 생각 못 했는데 해보니까 되네요. 또 뭐 있을까요? 아, 음, 이렇게 아이디어가 부족합니다. 아, 피자에서, 네, 이 나온 게 피자에서 치즈를 빼고 파를 더하면, 뭐죠? 이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하네요. 네. 먹는 걸로는 장난치지 마라. 파전. 아, 이런 건 잘 안 되네요. 네. 근데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그 아까 이제 이게 된 이유가 이런 관계들이 학습이 돼 있어요. 킹, 맨, 워먼, 퀸 사이에서는 이 단어들이 이렇게 잘 배열이 돼 있는데 아, 이제 아까 한 이런 것들은 피자랑 치즈의 관계, 피자랑 파의 관계가 조금 애매하죠. 다른 거 아까 했던 거에 비해는 조금 모호하죠. 네, 다른 분이 또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술에서 와인을 빼고 와인을 빼고 아, 한국을 더하나요? 이렇게 하면은 네.
어, 아, 차라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와인에서 프랑스를 빼고, 네, 한국을 더하면 막걸리 나오나? 쉬움, 쉬움 해야죠. 네, 이것도 잘 나오지 않네요. 네, 선생님, 강의, 학생. 이것도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네, 학생. 제가 아는 한자가 나왔습니다. 학생이 나왔네요. 이게 된 거는 되고 왜 안 된 건 안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얘가 학습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킹과 맨, 퀸과 워먼이 이런 배열, 이 배열도 다 주변 단어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선생님이란 단어의 주변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의란 단어의 주변 맥락, 학생이란 단어의 주변 맥락. 그걸 해보니까 킹이 있을 때는 얘가 어쨌든 남자라는 속성, 퀸이 있을 때는 여자라는 속성이 있을 거고 맨과 어머니도 당연히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어, 그 속성 차이가 바로 요만큼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요 방향의 벡터가 남자 여자를 가르는 벡터다. 그게 이제 명확하니까 얘가 더하기 빼기를 하니까 이게 잘 나타난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관계가 이제 조금 애매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워드 투백을 나왔을 때 이제 했던 게 영어로는 이제 뭐 이런 거였죠. 이게 한글 버전이라서 이게 아마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퀸이 두 번째로 나오긴 하네요. 근데 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되네, 야 이게 되네 이러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막상 해보니까 아시겠죠. 네, 막상 해보니까 아시겠지만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하지만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좋은 주소를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네, 주소를 알려주셔서 얘를 네, 실행해보면 아이고, 아이고,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쿼리 리절트. 제 사생활이 여기 나오게 되네요. 네, 여러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한국 빼기 서울 플러스 도쿄 이런 게 이제 대부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요 패스트 텍스트 요걸 해도 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로 학습하면 다 돼요. 다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텍스트 데이터를 많이 넣어야겠죠. 한국, 일본 이런 게 나올 텍스트를 되게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학습만 하면은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텍스트로 이제 해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해보고 싶잖아요. 그럼 텍스트 어디서 내가 구해가지고 학습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되게 고맙게도 코포라? 네, 라고 요거 만드신 분들도 되게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신데, 보면은 이제 CORPORA 라고 해서 코리안 코퍼스 아카이브스라고 해서 코포러가 보통 그 텍스트 데이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를 좀 받기 쉽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이것도 어, 이제 받기 쉽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코딩하는 사람 기준으로 한 두세 줄 치면은 텍스트 데이터가 쫙 받아진다는 건데, 사실 코딩이 어려우시면은 이것도 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시고, 네, 주변에 이제 친구 밥 한번 사주면서 그럼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해주시면 저도 좋죠. 밥 한번 사주시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텍스트 데이터를 아까 메모장에 있는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다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가 몇십 기가짜리도 있고 몇 기가짜리도 있고 몇 메가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여기 받아가지고 아까 여기 텍스트 파일 넣는 데다 넣고 학습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 코드를 이제 실행해 보시면 되고요. 하실 때 아마 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적어도 첫 번째 이 부분은 이제 제반 준비라서 실행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리고 아까 패스트 텍스트 그거 아이디어 나시면은 계속 주시면은 제가 이거 계속 해볼게요. 여기 네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한 3분 정도는 없으시더라도 3분 정도는 네 있을 테니까 네 해주시면 좋고요. 네. 수업은 끝났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네, 다 들어가죠.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또 사람들이 좀 줄어들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네. 네.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윈도우 3이나 민 카운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줘야 되는 숫자들인데요. 이 사이즈라는 건 그, 아, 배열의 크기입니다. 배열의 크기. 네. 배열의 크기라서 아까 저희가 이거는 3개로 했어요. 3개. 근데 더 좋은 모델을 만들려면 3개보다는 커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한 되게 큰 모델일 경우에는 한 300개 정도면은 되게 성능이 좋더라. 근데 저희가 그 정도까지 데이터가 없으면은 사실 100개나 200개로도 배열이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윈도우는 내가 저장된 할 때 사용하시려면과 모든 파일을 평균 내서 저장된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윈도우가 1이에요. 외부에서 사용하시려면 외부에서 어, 외부에서 사용하시려면 띄우고 모든 파일을 옮겨 요거 4개로 평균 내서 만들면 이거 윈도우 2입니다.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용하시려면 띄우고 모든 파일을 옮겨 요 6개로 하면은 요거는 윈도우 크기가 3입니다. 윈도우 크기는 주변에 얼마나 먼 곳까지 고려할 건지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 카운트는 최소한 2번 이상 나온 것부터 고려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온 거 예를 들면 정말 한 번 이 세상에 한 번만 있을 것 같은 오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버리고 그거는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해 버리고 시작해라. 그래서 요 민 카운트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거만큼은 나온 거, 2번 이상 나온 것부터 진짜 제대로 된 거라고 하고 모델 학습할 때 고려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터는 이터레이션인데 이거는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냐 전체 문서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그냥 크게 바꾸실 필요 없이 10번으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신 게 또 프로그램의 자체 txt 파일을 활용할 때 유니코드 설정을 할 수 있나요? 제 걸로 해보았을 때 어, 아, 그 질문이 있는데 음, 설정을 제가 따로 하게 만들진 않았는데 그냥 그 UTF 파일로 해서 하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한번 다른 거에서도 법령적으로 할 수 있게 아, 왜냐면 제가 사실 이런 문제가 크게 없어서 이렇게 만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그 메모장 같은 데나 다른 데서 저장하실 때 UTF 파일로 저장해서 하시면 아마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안 되시면은 그 제 메일이 있는데 메일로 한번 연락 주시면은 한번 더 자세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십시오. 네. 다 들으신 분은 나가 주셔도 상관없고요. 네. 한 1분 정도 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나가셔도 상관없고요. 네.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은 노가다로 하나씩 해보는 수밖에 없을까요? 어, 그쵸. 사실 이제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럴 때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감으로 찾는 경우는 있는데 아, 어떤 게 최적이야 이거는 정말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아, 예를 들면 워드2백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이 논문이 있어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되게 많이 바꿔가면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 해본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서 크기가 꽤 클 때는 얘가 한 200에서 300, 얘가 5 정도 될 때 성능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내 그 텍스트의 퀄리티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에 관한 논문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뭐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Optimization of Word2Vec Models for Korean Word Embedding. 네. 제가 본 논문은 이 논문은 아닌 것 같은데 보면은 이 사람은 민 카운트도 고려했네요. 벡터 사이즈는 300, 윈도우 사이즈는 10. 뭐 사실 모르겠고 결론. 네. 아, 벡터 크기는 300, 윈도우 크기는 5에서 10 사이가 최적이다. 총 어휘수가 100만 개 이하인 작은 말뭉치의 경우 최소 출현 빈도, 이 최소 출현 빈도가 민 카운트겠죠.를 가능한 작게 설정해서 모든 어휘를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논문이 있네요. 네. 아, 음, 네. 마지막으로 워드2백 이외의 다른 임베딩 모델인 글로브와 패스트 텍스트의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의 본 연구에 유수도 검사 및 유출을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해서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사이즈가 100이면 예를 들어 킹이라 한 단어를 100개의 배열로 나타낸다는 뜻인가요? 모든 단어 하나를 전부 100개의 배열로? 맞습니다. 100개의 배열로 나타내는 거고 그게 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됐네. 네, 이거는 패스트 텍스트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만든 건데 이런 배열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엄청 기네요. 몇 개인지 볼까요? 어, 네, 300개네요. 얘는 300개짜리 배열을 했네요. 네. 안녕이란 단어의 배열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오늘이란 배열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나타나 있고 어, 서울이라는 배열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다 300개짜리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제가 100으로 하면은 얘가 100개만 돼 있고 얘는 300으로 했기 때문에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또 답변 드렸고요.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머신러닝으로 자연 처리할 때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린다고 하셨는데 아, 이런 것처럼 예상 학습 종료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그쵸. 예상 학습 시간은 사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아, 이 과정을 한 번, 두 번 반복하는데 몇 초 걸리는지는 직접 재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총 몇 번 반복할지 알면은 거기 곱하기 하면 되잖아요. 한 번에 10초 걸리는데 내가 10,000번 할 거면은 10만 초가 걸리겠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추해서 언제쯤 끝나겠구나 이걸 표현하는 걸 만들 수가 있고, 네, 그런 걸 이제 TQDM 같은 것도 뭐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간단한 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런 걸 이제 직접 유추해서 알고리즘을 이제 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워드 투백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냥 이 학습을 하는 게 그 제가 젠심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그 라이브러리에 학습을 하는 게 그냥 한 줄로 쫙 끝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을 재고 말고 할 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워드 투백 트레이닝 점점점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어서 요거는 시간을 제가 표현하고 싶었는데 표현을 못 했고요. 근데 뭐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은 간단한 거 또 해주셔도 좋고요. 네, 다 됐으면은 이제 다 들으신 분은 나가셔도 상관이 없고요. 뭐 다른 것도 질문해 주셔도 다 관계 없습니다. 이미지나 음성도 조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한 30초 정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질문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